자, 정치오락실 나오셨으니까 네.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슬픔의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을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태어난 곳을 제가 3번을 갔다 왔어요. 네. 자란 곳이죠. 또 태어나고 성장한 곳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2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김준혁 2부로 바로 오셨을 거예요. 2부로. 예. 근데 자, 지난주에 저희가 김준혁 1부 또 레전드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준혁 1부를 보고 2부를 보시는 게 아마 이야기 맥락 흐름에는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자, 근데 또 저희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고 보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10만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만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우리 대선 전에 10만 한번 딱 달성해보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청와대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유튜버들도 전부 다 이제는 수비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얼마나 물고 뜯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럼 우리가 뭐 정책이 됐든 우리는 다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또 쉴드 치고 또 이런 방어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독자 10만은 달고 싸워야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또 수비조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수비조가 아니라 계속 공격. 우리가 여당대도 공격하자고? 아니, 우리가 여당대도 여기서 말하는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비적 개념이 아니라 이재명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적인 나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이후에 또 다른 세계, 민주 대개혁, 사회 대개혁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가는 거. 공격이 거꾸로 최고의 방어다 이런 말 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 10만 돌파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구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2부에서 제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탄핵연대라는 그 당내의 어떤 당내가 아니라 이제 야5당 야5당의 어떤 그 그룹을 김준혁 의원이 만들었다. 뭐 이 에피소드는 뭔가요? 뭐 사실이고요. 또 제 입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4개월 뒤부터 했어요. 그때 이제 같이 퇴진 운동을 한 장본인이 안진걸 소장, 안 소장이 이 역할을 좀 형님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때부터 같이 하기 시작을 했고 윤석열의 퇴진을 위해서 제가 국회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모임,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고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대표를
했고 그 뒤에 윤석열의 탄핵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제안하고 윤종호 의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하고 또 인연이 돼서 둘이 이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1명, 2명을 늘려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이제 불러들이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등 해가지고 민주당의 의원님들을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설득을 했죠. 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4개월 뒤부터 퇴진운동을 계속 시작하고 2년 넘게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작년 7월. 작년 7월쯤. 작년 7월. 그러니까 5월 30일 날 이제 정식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2달 뒤부터 이제 국회 안에서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진 의원들이 봤을 때 초선 의원이 온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여의도 안에서 뭘 역할을 해야지. 왜 거리에 가서 맨날 시민들하고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거 외치느냐. 야,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공천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수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약간 그거를 반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혁신적 공천은 매우 성공한 거지만 그러나 그 공천과 별도로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100% 다 혁신 공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 차분히 설득하고 만나고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저 가까운 분들은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5에서 10에서 15, 20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가 9월 정도에 이제는 운영진을 다 구성을 했어요. 운영진 구성. 실무자도 좀 아니 실무는 다 제가 한 거지. 혼자 하시고. 네, 저하고 우리 의원실 보좌관들이 고생 무지하게 했죠. 그것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40명까지 뿌렸죠. 10월 달에. 그래서 10월 달에 드디어 발족을 한 거야. 그때 발족할 때는 48명. 그래갖고 이제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탄핵으로 가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50명인데 저 윤석열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의원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저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그냥 공개적인 자리,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 뭐 반드시 저건 끌어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인 자리에서도 제가 하고 뭐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의원들인 데서 뭐 다 하고 그래서 함께 연대해야 된다. 막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단식도 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서 단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단 5명이 이제 단식을 한 건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병원서 자 윤석열 이제 파면 이후에 대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사회 대개혁 이제 민주진영 진보 5당 뭐 이렇게 하든지 명칭을 바꿔서 함께 풀어내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주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것도 뭐 저희 의원실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제 정리하자면 의원님이 윤석열 퇴진 모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당내 중진들이 야 너 초선 의원인데 밖에서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말이야 그러지 마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세가 늘어나서 이제 한 48명 모여서 발족도 했고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도 나중에 다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분 들어오셨죠? 그렇게 해서 김준혁 의원이 공 끌어왔다. 이제 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2부에서는 또 의원님한테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1부에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많은 지지자분들의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재명 대표 신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만 가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실 사실 유력한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조처럼 테러도 이제 위협을 실제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줘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경호를 늘리든 아니면 뭐 신변보호를 확실하게 하든 뭐 일정을 뭐 비공개로 하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제로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저는 이번 대선 승리는 명확할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변이 잘못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한테 문자 많이 오고요. 그렇죠. 또 후배들도 형
딴 거 걱정이 아니라 이 대표 안전 문제가 제일 그래. 지금 이제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가 경호를 좀 늘린 거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본선이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실 경호 체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정말 완벽한 경호 체제가 되는데, 이건 약간 여담인데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들이 좀 대표를 수행하고 다니면서 경호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아주 그분들은 이제 뭐 격투기, 그래서 메달리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의 체육위원장이 조계원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계원 의원님한테는 제가 잘 전달해 드렸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직 경호원이든 현직 경호원이든 이런 분들 말고도 자발적으로 이 대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시스템은 갖췄다. 일단 갖췄다. 아무튼 그 변수만 차단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 안전에 조금 안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여러 바람을 전달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당당 때문에입니다. 당당 때문에는 정치오락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밥을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식후에 졸리거나 습관적으로 잠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혈당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당당 때문에 한 포를 먹어주면 굉장히 혈당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여주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 잎, 그리고 돼지 감자, 이런 당에 좋은 복합 추출물들을 한 포에 전부 배합해서 다 담았고요. 이렇게 액상으로 돼 있는 제품의 특징은 몸의 흡수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당 때문에는 실제로 20만 당뇨 카페에서 정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후기도 엄청난 제품인데요. 당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 몸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당당 때문에 한 번씩 먹어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오락실 특별 이벤트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때 반드시 정치오락실을 적어주셔야만 여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쭉 먹어주면 끝!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자, 어쨌든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나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경기도권, 이게 수원에 또 지역구를 두신 의원이니까 경기도 또는 수원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뭐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이번 대선 국면을 맞이하는. 경기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 수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기억하잖아. 그때 이 엄청난 에너지,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신속한 행정 처리. 근데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지난 20대 대선 때 경기도에서 표가 또 그렇게, 그 이유가 있어.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그 세력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 너무 많았고 그 원외위원장들부터 시작했던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팍 격차가 났어야 되는데 안 난 거예요. 맞아요.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 더 하면은 이제 이 대선이 되면은 당원 개편대회가 열립니다. 당원 개편대회가 열려서 수원의 5개 지역을 다 갔어. 다 갔는데 어느 지역은 대선 후보 이재명 이야기, 이재명 한마디도 안 나온 지역이 있었어. 하다못해 김진표 의원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됐으니 이재명을 중심으로 이번 대선 승리해야 된다, 열변을 토했는데 한마디도 안 한 지역이 실제로 존재했어. 거기가 안 움직이는 거야. 거기 어딥니까? 거기가 제가 이번에 위원장 된 지역이지. 그래서 제가 경선 도전을 선언을 했고 강하게 이제 나간 건데,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 당원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온 동네를 다 누비고 다니는 거. 저희는 아마 이 방송이 될 때쯤이면은 여의도 근처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신발이 닳도록, 여기 우리 지금 저 비서관 여기 계시는데 비서관 2명하고 저하고 셋이 이미 다 해서 매일 어디를 갈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알리기 위한 그걸 하려고, 우리 대선 운동하려고 그냥 골목골목. 제가 평생을 수원 살았잖아요. 모르는 골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보좌진들보다 제가 더 잘 알거든.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고, 정말 그 시민들이 판단할 때 국회의원이 도저히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골목까지 다니면서 손목 잡고 이번엔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우리 지역의 대선 득표율과 이번 대선 득표율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제가 몸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절실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기도,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는 기존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났다. 그렇지만 이번 21대에는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골목골목 열심히 뛸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수도권의 좀 민심은 좋아질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 이미지도 괜찮나요? 지금 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천명하고 난 이후에 정말 생각이 좀 달라졌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역에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한 군데 이제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시민들 인사하고 올라왔는데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옛날 저 새누리당 때 지역에 시의원 하셨던 분이었어. 새누리당으로. 그런데 제가 인사했죠. 아유 형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수원시에서 연구직 공무원을 했고 그때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인사했더니 이번엔 이재명이 돼야지. 첫 마디가 이재명 대표가 저는 중도 보수를 천명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온화한 이미지로 바뀌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요. 온화한 원래 이미지. 지금 진보는 차갑고 보수는 따뜻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난 지금 사실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최근에 이 대표가 옷이 되게 밝아졌거든. 옷 입는 게. 그리고 되게 누구한테 코디를 좀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 옷 정말 잘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코디분을 내가 좀 소개 좀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죠. 대선 후보는 특히나. 그럼요. 그런 면에서 봐봐. 홍준표 후보 봐. 맨날 제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여기 수석 대변인 했다가 홍준표 캠프 좌장으로 간 김대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학 총장 출신인데 같은 교육에 있어서 친하게 지내요. 어제 둘이 1시간 산책을 했어. 산책하면서 둘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자기가 22대 와서 처음 보는 정말 장면이라고 여야 의원이 저렇게 둘이 서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다고 하면서 셋이 그래서 또 한 10분 같이 얘기하다 갔죠.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 이재명 대표 환하게 봄에 맞는 신선한 이미지. 저는 이게 되게 준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하다못해 헤어스타일 또 복식 이것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엔 자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실하게 더 뛰어야 된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고 제가 알아보니까 김준혁 의원이 우리 당에서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다. 근데 사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또 4050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들을 어떻게 묶어두고 설득할 것인가. 그러니까 묶어둔다는 개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4050들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윤석열을 뽑지 않더라도 투표장에 안 나오시는 4050 핵심 지지층들이 덜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쪽으로. 뭐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 뭐 위원장 맡으신 김에 짧게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방송 나올 때쯤 될 것 같은데 4050 이제 주요 간부들하고 전국에 있는 4050 지부를 다 돌 생각입니다.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한 3박 4일 정도로 해서. 그럼 만나시는 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죠? 각 지역위원회에 있는 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같이 미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만날 때 한 20-30명 정도씩 만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전 광역을 다 이제 다 돌고 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4050이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지금 어떤 가장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4050들이 안정되게 가장 노릇하고 민주주의 시대에서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좋은 정책 공약들 그리고 그들이 삶이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대선 공약에 넣어서 발표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강한 약속을 우리가 해주는 모습들 4050이 이제 굉장히 강한 연대 조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4050 위원장으로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역 다니면서 미팅할 내용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김준혁 의원님이 사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 이후로 사실 친일 뉴라이트들이 판을 치면서 이게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친일 뉴라이트 같은 문제 의식을 국민들이 좀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국면에서 저쪽에서는 민주당은 뭐 친중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친일 뉴라이트 문제를 문제 삼으면 저쪽은 또 친중을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선거 때마다 돌아오는 뻔한 그런 판이기는 한데 혹시 이런 걸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친일 인사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민족 구성원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한 강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점은 뭐 우리가 서로 부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자신 있고 그런데 이제 친중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 있죠, 충분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으로? 그럼요. 왜 그러냐면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은 소비의 대상이 중국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수출의 대상이 중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친일 뉴라이트가 획책하는 그런 친중 프레임 또 혹은 반미 프레임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친일 뉴라이트들이 그동안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정리될 부분이고 그때가 되면은 좋은 영화들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시대가 말입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종편 드라마였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이게 아주 차분하게 나왔어요. 저도 그거 봤거든. 그 시간에. 야, 이거 김건희 이야기인데 이게. 근데 그 종편이 김건희 드라마를 그렇게 요 시점에 할 거라고 누가 했겠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작가가 급하게 이제 보통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쪽대본으로 막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한 달 전쯤에 아마 녹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 엄청난 문화 예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흥미롭게 그러면서도 것이다.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딱딱한 이야기보다 문화예술인들의 드라마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음악 원래 사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그렇게 문화로 접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고 좋거든요. 전 그렇게 될 거고 관련해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다양한 토크쇼라든가 아니면 문화 강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 잔 짠하시고. 네, 이번 광고는 웰스NS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가정의 달을 앞둔 지금 선물 뭐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기력 떨어지고 쉽게 필요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 바로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흑염소 진액은 조단백질, 아연, 그리고 국내산 한약재 15가지를 꽉꽉 채워서 갱년기, 전립선, 면역력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누적 후기가 7,000개가 넘습니다. 흑염소는 사실 그 풍부한 조단백질 그리고 칼슘,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갱년기와 전립선 건강을 챙겨주는데 탁월한 도움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흑염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일부 업체들에서 흑염소랑 일반 염소를 또 섞어서 하는 데도 있다 그래요. 하지만 웰스NS 제품은 100% 토종 국내산 흑염소만 담았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구매자분이 올려주신 리뷰가 있는데 4.9점, 5점 만점에 4.9점이에요.
있거든요. 지금 5월의 달 부모님들께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후회 없이 넉넉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장님께서 특별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정치오락실 구독자 특별 혜택 2박스 구매 시에 1박스를 더 여기에 7포를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단 배송 메시지에 정치오락실을 꼭 적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비린맛이 진짜 하나도 없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 선물로 꼭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종흑염소 진액이었습니다. 자, 정치오락실 나오셨으니까 네. 정치오락실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슬픔의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을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태어난 곳을 제가 3번을 갔다 왔어요. 네. 자란 곳이죠. 또 태어나고 성장한 곳인데 왜 가보셨던 거예요? 이재명이 흔적이 있던 곳을 직접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보고 싶었죠. 가보고 싶어서 그냥. 안동에 제 선배 모친상이 있어서 안동에 갔다가 그 지역을 꼭 가보자.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 집터는 지금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어요. 네. 동네 분들 만나서 이재명 대표 초등학교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그 어린 시절 어땠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역사가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일종의 취재 같은 거 하니까 그분 하시니까 재명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똑똑했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초등학교까지 9km야. 9km. 직선 거리로 9km. 그럼 돌아가면 이렇게 굽이고 돌아가면 10km 가까이 되는 거죠. 10km면 몇 리예요? 25리야. 그러면 왕복 50리.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어린 소년이 하루에 매일같이 50리를 다니고 50리. 거의 한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네. 더 걸리죠. 어린 성인들이 4km가 10리인데 이게 1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니까 편도 2시간. 편도 2시간. 이렇게 다닌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때 이 어린 소년 이재명이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어요. 가난하지, 힘없지, 부모님 둘 다 청소부 하고 있는데 괴롭힘도 많이 받고 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평생 과일을 정말 마음껏 먹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초, 중고 아이들한테 과일을 먹이게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었죠. 맞아요. 그게 무상과일이잖아요. 무상과일. 본인은 교복도 못 입어봤잖아요. 그래서 무상교복. 그게 무상교복. 본인의 어떤 경험 속에서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슬픈 그런 사람들이, 소년, 청소년들 그 사람들의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것이다. 눈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문화 강국.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알릴레오 그 도울 김용옥 교수님하고 유시민 대담하는 셋이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날 원래 현장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대담하는 날. 도울 선생님, 제가 도울 선생님 제자하고 저도 알릴레오 또 유시민 작가랑 같이 출연해서 했었고 그래서 도울 선생님 제가 꼭 이 방송 해달라고 제가 좀 요청해서 같이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핵심이 문화 강국이었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문화 강국.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45년 이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독립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빈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범이 꿈꾸는 것은 높은 문화 긍지가 있는 문화 강국이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걸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도 돼 있는 나라예요. 그걸 이제 추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더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이 특별한 경우에 혜택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 문화강국. 이것이 이제 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나오는 나라일 것이고 세 번째 남북의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말하는 게스트들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전까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김대중 대통령도
평양을 갔다 오고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을 갔다 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을 갔다 왔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었거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재명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남북의 화해 협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차 타고 평양에 가고 평양의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오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다시 갖고 내려오고 우리 청년들이 올라가서 일하고 북의 자원을 우리가 쓰고 그래서 함께 발전하는 거야. 정말 이런 극단적 우파들이 더 이상 이 한반도 땅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로 간다. 그걸 이재명이 할 거다. 이런 확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약자들이 눈물 없는 삶이고, 두 번째가 도약하는 문화 강국, 세 번째가 남북 관계. 근데 이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좀 숙제라고도 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겪으면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좋았던 관계들이 다시 무너져 버렸으니까. 좋습니다. 짠 한잔 하고 벌써 지금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는데, 자, 시청자 질의응답 코너가 저희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청자는 제가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짧게 답변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준석이 제일 싫어 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네, 아이디가 이준석이 제일 싫어. 네. 김주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반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듣기 좋은 어투에 세련된 매너까지 정치오락실에 올라오시면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의원님 취미 중 가장 자신 있는 게 뭔지 물어봐 주세요. 등산.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등산이고요. 산에 올라갈 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좀 등산을 하고 있고, 또 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비서관님 옆에 있는데 12월 4일 파면된 날 이제 파면도 됐고 뭐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줄 것 같은데 둘이 인왕산 가자 올라가서 또 이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리고 바로 내려왔죠. 초스피드로 올라갔죠. 근데 비서관님 속마음은 또 산에 가자고 하네.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좋아해. 비서관님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비서관님한테. 예, 아무튼 등산이신 걸로. 자, 좋습니다. 권매령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이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상목, 한덕수, 지기현, 심우정 탄핵해서 본때를 보여주세요. 강한 민주당을 원합니다. 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설치는 무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상 입장을 취할 때 유한 이미지가 아니라 강력하게 저들을 좀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좀 정서가 담긴 질문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죠. 명확하게.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제가 근데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당에서? 그 지도부의 판단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도 이제 원내 지도부 한 분한테 왜 탄핵 안 하냐고. 직접 또 이제 직접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 초에 좀 보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지도부에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제일 올바르다. 맞아요. 왜냐하면 총화된 합의거든. 그 합의가 저는 올바른 것이고 그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며칠 전에도 정동영 의원님하고 저희 같이 있을 때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한덕수 내일 당장 탄핵 발의 이거 해야 된다.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슈퍼럭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평소에 김준혁 의원님을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준혁이 하고 싶은 정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어서 철학적으로 대답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좀 생기는 하는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AI 시대의 도래 때문입니다. AI 시대. AI 시대가 난 되게 활성화될 거다. 전 세계에서 로봇 사용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AI가 어느 정도 연구 단계까지 있느냐? AI끼리 사랑하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그게 전 세계에서 로봇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AI와 로봇이 결합되게 되면 인간의 노동력을 엄청 잠식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올해 59인데
59세인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여기 비서관님이나 아니면 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30대 초반, 20대 후반인데 이 친구들이 3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30년 뒤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다. 그럼 그 시대에 인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지금의 이야기되는 기본사회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구호로 기본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지금은 윤석열과 싸워야 되고 지금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가 힘들지만 이후에 저는 이제 이것을 마련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와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같은 그러니까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그 다음 세대가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그런 정치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정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제 정치의 근본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정치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명확하게 다른 거니까요.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정치오락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 바로 글루타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자, 글루타셀이 지금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엄청난 대량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살짝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루타셀은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환절기에 피부 가려움증 또는 피부가 건조할 때 또는 화장하기 전에 가려울 때 뿌려주시면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이렇게 가려운 부위에 툭툭 뿌려주시면 조금 있다가 스며들면서 가려움이 완화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글루타셀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정성과 성능 또는 효능이 검증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상품평을 보면 과학적으로 글루타셀을 개발됐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편안해졌다, 다양한 피부 부위의 트러블에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칭 10주년을 맞아서 2달간 특별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첫째, 전 제품 20% 할인. 요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20% 할인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요거를 구매하시면 원래는 45ml짜리를 증정했는데 이거 말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 되게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 100ml입니다, 용량이. 요거를 하나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20% 할인인데 이거 사면 이것까지 준다. 와, 이거 진짜 10주년 이벤트다운 이벤트인데 여러분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하기도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정치오락실 통해서 구매했다고 하시면은 요 사은품 챙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벌써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사실 김준혁 의원님께서 김준혁 의원한테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전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김준혁 의원 후원 계좌 하나 나갈 텐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분들이 굉장히 활약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독 또 그 이제 군 출신의 돋보이는 의원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활약이 조금 묻힌 감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열심히 최전방에서 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응원차,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아마 활동하시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후원계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경 써주시고 끝으로 뭐 마무리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오락실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돼서 아직은 미숙한 이런 초년 정치인인데 뜻 자체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고 단순하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대통령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평화롭고
또 강력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백범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문화 강국을 만드는 데 역할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게 제가 혹시라도 나태하면 채찍질해 주시고 또 좀 모자라면 격려해 주시면서 좋은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